을사년의 운세가 되는데, 2025년 을사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을사라는 이 간지의 영향을 먼저 좀 봅니다. 이게 을사가 주는 기운. 작년에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갑진이죠. 그래서 이 갑목이라는 게 어떤 기운적인 어떤 영향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강해서 뭔가 생각지 못했던 뭔가가 새롭게 튀어나오는 걸로 보거든요. 갑이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무상으로 봐버리니까. 근데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백호가 떴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새로운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세력이 몰려오는 걸로 보죠. 크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 이래 봐도 되겠죠. 생각지 못했던 당의 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어떤 오행적 기운으로 보면 양의 기운이 많은 걸로 보거든요. 갑진은.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들의 활동력이 좀 왕성해지는 것도 돼요. 기운적으로. 그러면 손님을 상담할 때 갑진년에 양기의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성 사회 활동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여성 어떤 운동이라든지 여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예. 또 개업을 하면 여자들이 개업을 많이 한다든지 이게 다 신출내기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좀 터닝 포인트 같은 걸 많이 만들거든요. 갑은 갑을병정 무기경식 인계 갑 이래 넘어가죠. 이 새 출발의 기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갑진년에 뭘 이렇게 오픈하거나 시작하는 기운을 많이 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예,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와요. 갑진년이라는 게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손님이 왔는데 여자가 왔다. 아까 이 사람 무슨 일을 벌리려고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남자가 갑진년에 물어왔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다. 양기가 많이 들어오니 남자들은 좀 시달리면서 가는, 오히려 실속을 좀 깎아 먹을 수 있는 환경. 아니면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통해서 일을 벌려버리는 게 갑진년의 무상으로 봐버리거든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제 사주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주인공은 이제 내년에 2025년 이제 을사년인데 한번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푸른 뱀의 운이다 해놨죠. 을사년. 푸른 뱀. 선생님, 뱀 중에 푸른 뱀이 있습니까? 청사인가? 있어요. 청사포? 그거는 한국어. 녹색 뱀이 있습니까? 초록뱀. 초록뱀이죠. 그건 내가 그냥 써보고도 이게 맞나 싶어요. 푸른 뱀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괜히 썼나? 초록뱀으로 아니서 초록뱀으로 그냥, 이건 푸른 좀 있어. 초록뱀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 초록뱀의 운인데, 뭐 색깔이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초록뱀인데, 을사년은 새가 둥지를 떠났다는 게, 요 을목을 이게 세 글자로도 보죠. 근데 앉은 자리에 뱀이 달리다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역마살이죠. 그 역마살이 움직여서 새가 날아간다는 것도 둥지 떠날 일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둥지를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사 변동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 이사 변동이 좀 많다. 이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60 갑자 중에 이렇게 천간지지에 글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기운을 지구가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적인 기운에서 을사라는 간지를 이 지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을사라는 에너지에 이렇게 기운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는 새가 둥지를 떠나서 멀리 날아가는데 이 뱀이면 이게 독성이 강하죠. 독성과 스피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뱀은. 독성과 스피드가 있다는 건 동작이 늦다 빠르다. 빠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멀리 독성을 가지고 휙 가는 거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무상으로 봐요. 그러면 새가 둥지를 뜨긴 뜨는데 어떻게? 먼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지방 객지라도 먼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멀리 떠날 일이 많다. 이게 남녀를 불문하고.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둥지를 뜬다는 건 뭘까? 내가 원래 기존에 해왔던 곳 있죠. 본인이 했던 일에서 어떻게 한다? 떠난다. 누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도 있죠. 내가 원래 했던 일을 버리고 새롭게 떠난다는 것도 있죠. 둥지를 떠난다는 건 이사도 되지만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운이 오면 어떤 게 많냐면 이직이 많고 전직, 직장을 바꾼다, 새로운 공부를 한다. 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을사년에 철학관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먼 곳에 떠날 일, 해외 이동, 역마, 이직이나 전직, 혹은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열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손님이 오면 그냥 먼저 때리 부는 거지. 안 걸리면 말고, 그냥 안 걸리면 모르겠다가 되는데, 뭐든지 기운이 오면요. 이게 왜 신수에서 연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냐면요. 이게 묘하게 그 사람이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요. 다 갑진의 상에 걸려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오면. 이게 물어본다라는 거는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벤트적으로 뭔가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 발생된 일을 물으러 오니까 이 갑진이라는 기운에 노출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 이 모양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러면요, 보세요. 갑에서 을로 갔죠. 갑에서 을로 간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보냐면, 을은, 예, 이 갑의 둥지에서 떠난 을이죠. 을은 어떻냐? 심정이. 역학하는데 손님이 물어왔을 때에, 예, 갑년을 지나서 을년에 물어왔던 손님의 마음은요, 외롭다예요. 외롭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본다? 제가 뭐라 해놨죠? 새가 둥지를 떠난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고, 산은 동작이 빠르고 급진적이며 일이나 행동이 빨라진다 했죠. 을은 밑에 보세요. 중요한 거. 떠돌이 행여자의 운과 같다. 떠돌이 행여자의 운과 같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살아왔던 둥지를 떠난 외로운 새는 1번 너무너무 기쁘다. 2번 뭔지 모르는데 외롭겠다. 외롭겠죠. 이게 약간 떠돌이와 같고 외롭과 혼자와 같다는 뜻이고, 을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저기 이제 둥지가 떠나는 것도 되지만, 을이라는 게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는 가벼운 깃털과 같은 거예요. 가벼운 깃털처럼 날아가는 상은 이 을이라는 상 자체를 옛날 책에 보면 약간 그 죽음과 같은 걸로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봐버리면 예, 죽음과 같다는 게 뭡니까? 초상집 갈 일이 많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집안에 초상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어떠한 기운이 행여의 기운이 와서 떠돌이와 같다라는 게 떠나버린 흔적이거든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다. 이런 거 있죠. 내 마음 속에서 좀 멀어졌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약간 이별이나 외로움인데, 을사라는 간지 자체는, 갑지는 우리가 이게 지지를 보면 오양, 육양이란 말이에요. 육양. 이게 사가 이 음양적 기운을 보면 양기가 6계단이 가장 오래되는 가장 폭이 넓죠. 근데 이게 유축으로 놀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기로 변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사는 삼합으로 보면 음의 기운으로 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음기로 봐요. 음기로.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음기와 어울려 버리는 거죠. 여인의 입장에서 떠돌이요, 백여자요, 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을사와 같은 기운이 오면 약간 좀 이렇게 우울감,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어요. 이 사는 오행으로 보면 화조하, 항상 순화하는 이 약간 정신적인 우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팔자에 하기가 강한 사람이 을사가 오면 하기가 너무 강해지니까 우울감이 오고, 팔자에 수가 왕한 사람은
뱀사자가 또 하기가 들어와서 수화가 상전해버리니까 우울감이 또 들어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을목은 떠돌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했던 일을 다 지워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은 다 털고 간다. 하나씩 털고 두 개씩 털고 외롭게 떠돌이처럼 나가는 행여자의 몸이 되니 마음이 좀 쓸쓸하겠네. 이렇게. 이 완전히 뭐 무속으로 보는 거지, 맞죠? 사람들이 이게 약간 좀 그런데 이게 기운이에요, 기운이. 이게 여자들이 물어오면 좀 눈가가 촉촉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보면 유도, 기러기 아빠, 주재원 파견, 먼 곳으로 역마살로 출입하는 운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외톨이와 같아서 외롭다. 을사년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떠돌이는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목격하는 운과 같아서 기운이 떠도는 그런 어떤 깃털과 같은 운이 오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주변에 초상곡사가 많고 병원 출입이나 이런 아픈 사람을 많이 목격한댔죠. 또한 본인이 아플 수 있댔죠. 음.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새 출발하고 시작하니까 새롭다라는 거죠. 갑에서 을이 넘어왔다는 거는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활동한다. 근데 실속이 다소 부족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을사라는 게 이게 양의 기운에서 음기로 변색되지만 역마의 새처럼 날아가는 기운이잖아요. 이건 오행으로 뭡니까? 목화죠. 맞죠? 그러니까 실속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뭐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일을 벌리고 투자한다. 이 목화. 이 사가 스피드죠. 지금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늦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을사라는 게. 그러면 을사를 본인의 일주로 놓고 한번 보세요. 을목이 사를 보면 상관이죠. 그러니까 그 을을 그 사람의 주인공의 일간으로 봐버리고 운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앉은 자리가 상관이 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안 설치면 늦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자꾸 벌려나가는데 뱀이 스피드가 이렇게 강하게 뭔가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뭘까요, 이게? 이게 큰 경제적으로 보면 일종의 AI 같은 거죠. 막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막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해갖고 돈을 계속 뿌려 넣는 것도 을사죠. 그렇다면 갑진년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확장했던 것들이 AI나 뭐 이런 빅테크나 이런 쪽은 내년 을사년에 더 달린다고 보는 거지. 완전히 막 이 새가 막 불새가 되는 거예요. 불새. 불새가 돼서 날린다는 건 이게 이제 외연이 합장된다는 해석도 되죠. 그러면 뭐 AI 관련된 혹은 이 사하잖아요.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장 일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꿈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이제 뭔가 일을 벌리다 보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거나 이사 변동 등 문서운이 많이 벌린다. 이게 자꾸 이동하니까. 하는 일을 접거나 새롭게 시작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요 내용들이 보통 손님들이 있잖아요. 큰 그 그림에서 우리가 그랜드하게 딱 봐버리면 이 주제에서 거의 안 벗어나요.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을사년을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놔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체크하냐면 그 다음부터 띠를 보는 거예요. 띠를. 그래서 그에 들어오는 그 일종의 그 신수죠, 신수. 신년운세라고 하는 이 신수에서 들어오는 을사라는 이 간지하고 이 간지와 가장 간섭되는 인자를 뭘로 보냐? 띠로 보는 거예요. 띠로. 음. 이 신수에서 들어오는 을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에 끼치는 영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발원처를 띠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의 발원처. 그래서 이 띠가 이 지구상에 내려지는 을사라는 간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게 가장 그 큰 틀에서, 을사라는 틀에서 있죠. 띠로 좁혀지는 거예요. 띠로. 어. 그러면 요 관계, 그러니까 을사에서 요 띠와의 관계성을 또 보겠죠.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예. 그리고 나서 뭘 보냐, 이제. 그 다음에 월운으로, 월운. 그래서 띠와 을사년의 관계는 제가 뭘로 많이 보냐? 신살로 보는 거예요. 신살. 신살로 많이 봅니다. 신살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옛날 책을 근간으로 보면 별과 별의 각도로 보거든요. 별과 별의 각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자평진전부터 시작해하고 연애자평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 계절의 일간별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고법, 옛날 통변이나 옛날 사주는 이 신살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띠로. 그게 뭐 예를 들어 당사주부터 시작하고 옛날 별자리 점치는 자미두수나 뭐 기문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 베이스가 이 신살에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법에서는 띠가 주는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12신살 들어가죠. 12신살이 무시 못하는 게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연월일시로 해갖고 풀어내면 이제 당사주로도 넘어가죠. 옛날에 당사주도 실제 무시 못하게 많이 맞았거든요. 책 보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띠는 신살로 들어가고, 월요는 가면 뭘로 보냐면 이제, 월요는 이제 약간 사건적인 베이스로 봐요. 사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 구체적인 사건. 그거는 제가 뭘로 많이 보냐면, 기본 베이스는 육친을 많이 깔고 합니다. 육친. 육친론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게 이제 12운성, 이런 것들. 육친과 12운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보고. 어.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을사년에 원숭이 띠가 물으러 왔다 이러면 그 원숭이가 을사년에 반응하는 거. 기본적으로 을사년의 큰 주제에서 원숭이 띠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팔자를 보면서 이제 그 을사년에 들어오는 그 달운 있죠. 그 달운과 자기 팔자의 일간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십운성하고 육친을 이제 많이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달이 무슨 달입니까? 갑진년 갑술달이죠. 그러니까 연과 월을 보세요. 진술충했죠. 맞죠? 이게 연주는 갑진년의 용진자가 주인공인데 그 월우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개술자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용의 구도가 돌아가는데 그 속에 개술자가 딱 있으면서 나는 개거등 하면서 충하고 있죠. 그러면 뭡니까? 용띠가 움직이는 궤적을 개술자가 반대로 치고 있죠. 이런 기운은 한쪽 기운이 쏠려 있지 못하죠. 맞죠? 어떠한 기운이라는 게 영과 월이나 이런 기운이 한쪽에 모여가지고 내 팔자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내가 동하는데 이 글자가 둘이가 상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놈을 따를 수도 있고 요 놈을 따를 수도 있고 내 팔자의 반응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카몰라하고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주식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죠. 상충이 되니까 어느 놈이 될지 모른다. 이게 뭔가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주의 기운이 영과 월이 해와 달의 기운이 상충하니까 뭔가 혼돈의 양상이 오죠. 그러면 팔자만 뭐 어지 보면 안 되겠나. 자꾸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하는 게 사주에 이걸 대운이든 사주에 이걸 세운을 갖고 관계 해석만 하는 거예요. 관계 해석만. 그러면 이 글자가 용신이다, 기신이다, 이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 돼버리면 팔자를 볼 때마다 헷갈리고 힘들죠. 내처럼 이것저것 너무 따지다 보면요. 또 힘들 때도 있어요.
이건강 저건가 다 뒤섞여 보니까 이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라는 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 틀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원리를 싹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아, 요 정도까지 을사년을 좀 가볍게 정리를 하고요. 주제는 이제 진도는 이제 띠별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띠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정리를 또 한번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보실 때 유용하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육신이라든지, 신살이라든지, 십이운성 같은 경우를, 그 다음에 그냥 순수 오행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볼 수 있느냐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새해 신년 운세에서 오는 거는 선생님들이 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새해에서 오는 신년 운세는요. 그야말로 그 신수 2025년이라는 을사년의 기운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운의 해석이라는 논리에서 보려고 하면 팔자의 그륵이 원래 제일 중요합니다. 그릇이 제일 중요하고 그 팔자가 어떤 대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사실 그걸 다 세밀하게 보고 나서 이걸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팔자와 대운 관계를 잘 몰라도 그 손님이 지금 뭔가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점을 치잖아요. 그 문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좀 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뭐 그릇, 예를 들어서 뭐 판검사인지 의사인지 대기업 사장인지는 몰라도 올해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통증은 그냥 신년 운세로도 감명이 돼요. 아, 올해 좀 피곤하겠다. 올해 사업하다 보면 눈탱이 한 대 맞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팔자가 사업운이 팔자가 사업 그릇인데 대운이 좋아. 그럼 장사 잘 되겠죠. 사업도. 잘 생각해보세요. 10년간 대운의 흐름이 좋아도요. 그 사이사이가 고난과 고통이 다 있어.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과정에서 돈도 좀 떼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이 근심이 올 수도 있고 맞죠? 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겠죠. 예, 그런 사건적인 게 새해 신수에 걸린대요. 예, 그래서 이걸 공부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주의 대운이 좋고 뭐 이렇게 팔자 운이 좋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명해 보면 또 안 그렇더라고. 실제 그 뭐 대운이 좋아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도 그 주된 자기 업종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친구한테 사기 당하고 믿었던 동생하고 소송 붙고 그리고 부업에 투자했다가 돈 말아먹고 근데 주업이 잘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메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업으로 돈을 까먹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잃어버리는 일득일실운이라는 게 있고 주업으로 벌어서 부업으로 까먹는 것도 있죠. 이렇게 부업으로 까먹는 것도 세운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운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사기수가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죠. 사기수라든지 뭐 무리한 투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잘 될 때 더 조심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한 오랫동안 너무 잘 되다 보면 내가 뭘 해도 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걸 좀 당연시 여길 때가 있거든요. 뭐 장사가 잘 되면 원래 좀 잘 된다. 뭐 거래처가 튼튼해서 뭐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뭐 똑똑해서 잘 되든지 원래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누가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면 자기의 주업이 아닌데 부업에 투자해갖고 일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 운이 가장 좋을 때 있죠. 운이 가장 좋을 때 망하는 경우를 선생님들이 봐야 돼요. 좋을 때 망한다 있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그 대패 삼겹살 사건 이야기 많이 한 게, 우리 장사 잘 되다가 크게 해갖고 한번 엎어먹고, 다시 작게 하니까 잘 됐다고 했죠. 그거는 뭘로 보냐? 그릇으로 보요 그릇. 사람들이 어디 물으러 가면 운 좋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운 좋다 할 때 사업 확장해 버리는 거예요. 운이 좋으니까 더 벌리면 더 잘 되겠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 좋으면 뭐 다 로또 되고 뭐 아무나 다 되나 이게 아니거든. 이게 지 팔자의 그릇만큼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팔자를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뭔가 조짐을 한 번씩 읽어낼 때는 딱 이 신수로도 받아질 수가 있어요. 대충.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사주팔자는 볼 줄 아시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랬죠? 질문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질문. 질문이 뭔지 있죠. 질문이 어리버리하면요. 정답도 어리버리한 거예요. 사실은 이랬는데, 사실은 또 이렇고요. 내가 말 안 할래 했는데, 선생님 사실은 예 하면서 이런 식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자가 많이 물어도 남자가 물어왔던 물어보는 질문이 동문서답을 한다는 거는 먼저 식상이 어지러운 거죠. 식상이 어느 방향으로 길을 못 잡는다는 것도 보통 저런 과정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투자 실패로도 봐요. 이거는 제가 한 번씩 수업할 때 간상 수업하면서 이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쌤들이 염두는 해두세요. 손님 받을 때. 뭔가 잘 되려고 하면 질문이 명확해요. 그것도 쌤들이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요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운의 해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는 있고, 근데 신년 운세할 때는 요게 핵심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요령을 많이 설명을 드려요. 요령을. 요령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음. 요 정도 일단은 좀 가볍게 하고, 예, 띠별